이제 제목은 이제 미래 기초 전략의 2020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더 기초과학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만, 하지만 여기 나온 전략은 일단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순서는 저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변재용님과 한국인들에서 작년에 이제 기초과학지능 포럼을 기폭제를 해가지고 이 교과부에서 정책과제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미래기초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이 기초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추천한 또 10여 명의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타스크포스는 기초연구자와 과학정책 전문가들 등이 모여서 총 7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했습니다. 이 과제 자체는 사실 6개월 동안 과제고요.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나 지금 이제 중간 보고를 오늘 드리고 있는 있습니다. 사실 그 기초연구 필요성 부분은 제가 빨리 지나가려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인지하고 계신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감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고치가 되고 있고 사회 자체도 이렇게 지식기반 사회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는 무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편 이제 개방도 되고 정보가 확산되면서 경쟁 자체도 심해지는 그래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보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그 R&D의 이제 경제 성장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이제 S&P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은 이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 핵심 엔진이 필요한데 그 핵심 엔진을 과학기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초연구 자체는 이제 파급 효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면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점점 더 원천 기술 개발과 고부가 같이 산업 창출의 핵심도 구상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진 인류 국가를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만 그 기반에 사실 기초연구 있고 나서 원천 산업기술, 궁극적 신시장 창출까지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구가 금방 어떻게 성과가 나올 것인가를 듣고 있지만 이 미국의 산업들의 인용 논문 이 도표에서 보시듯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의 성과물들이 결국은 이제 이 산업국가에 인용이 되고 활용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R&D 면접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영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배현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초 역량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함께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초 연구가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성장의 한계가 기술 교육 수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적자를 이제 뭐 커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기대 투자는 획기적으로 정부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 현장에 체감되는 부분은 아직도 좀 위협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R&D에서 국방비를 제외한 기초연구 비중이 실제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은 적은 수준이고 그리고 개인 기초연구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과제의 선정률, 소요된 선정률은 아직도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R&D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가 아닌가. 과거에 어떤 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R&D 투자였다면,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도 하고, 공룡용 중심으로가 축행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G20이 이제 여장국이고, R&D 분야에서 사실 국격을 제고하려는 반응에, 우리 연구들은 좀 더 저변을 늘리고, 풀뿌리형으로, 기초용 중식으로 선정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과내는 절차가 자연스럽게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선진국들은 이제 그렇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뭔가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해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맞춰가지고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서 기초과학진흥법이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기초연구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기초연구 진흥 종합 계획 목표는 R&D 예산 중에서 기초연구 투자비를 2012년까지 30% 확대하겠다는 그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보면은 좀 이제 축사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지만 기초과학 연구원 설립이라든지 출연 선제라든지 그래서 이 국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초연구 정책을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곧 출범함에 따라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라고 국가의 산하에 있는 기구의 위상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기초연구라는 것의 개념이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역시 지식자원을 창출하려면은 기초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국가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변호인께서 인력을, 그러니까 사실 기초연구는 거의 이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에서 이 기초연구 자체가 이런 뭐 기초연구 시간과는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기초연구 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도 상당한 과학적인 역량 내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구라고 해서 더 이상 공고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그냥 공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유주의 비극으로 이제 이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이것을 이제 고유 자원화하고 있고, 우리가 한전의 고유한 기초역량을 스스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어보면 집합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캠페인성 구호는 기초연구는 인재와 지식 자원인데, 이 투자가 없이는 이제 미래가 없다. 어떤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두 페이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창승이 관련되는 선진 인류 국가인데 그 가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간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인재와 지식을 양축으로 하는 뭐 5대 강국, 그 5대 강국이라는 지표에 5대에 있던 지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인프라가 과학적 경쟁력 차원에서 강화돼가지고 5위 수준에 가야 되겠다. 이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지표는 또 과학기술의 혁신 역량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1위에 있지만 인적, 지적 자원이라는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분야 저희가 11위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5위로 올라서야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SCI 논문이나 이런 임팩트 팩터나 이런 성과를 보기보다는 좀 눈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세계 수준의 대학, 이제 연구기관들이 이제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겠다. 이게 이제 타임스 기준이지만 그리고 또 세계 수준의 선도한 과학자도 배출돼야 되겠다. 뭐 그냥 노벨상뿐만 아니라 피즈상 여러 가지 그 상이 이르기 전까지 젊은 과학자들이 수상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과학자 상들이 수상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학기술 인재 지식 보호에 강국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지표 내지는 인디케이터가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이 사실은 이제 여러 중점 과제가 있지만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초연구 투자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는 것은 좀 의미를 찾기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아주 좀 절대적인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기초연구 투자가 예를 들어 2020년에 가게 되면은 10조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규모로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규모를 더블에 더블 나쁘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상당한 어떤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까 이제 오세정 이사님께서 바로 이제 좀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그림은 기초연구 그림은 굉장히 거시적으로 길게 보고 그리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좀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 7대 과제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지원한 방식을 선진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특성화를 관리하고 질적평가라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가버넌스 체제를 개편하고 그리고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강화하고 협력을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과 결국에 인재를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기초연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육하는 부분 이렇게 된 7대 과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초연구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 연구개발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2020년 되면 기초연구 투자가 10조 정도 돼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올해는
이제 올해는 2010년이죠. 2009년에는 2조 4천억 규모지만 올해는 2조 5천억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되면은 이 규모가 기초연구비가 연평균에 한 18%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지속된다면은 2020년 10조 원 이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두 번째 관점은 기초연구 분야의 R&D 인력이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력이 증가하는데 기초연구 분야의 R&D 인력을 추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은 총 R&D 인력 중에서 기초연구비 비중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연구 분야의 R&D 인력의 평균 증가율이 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그래서 2020년이 되면은 이제 기초연구 분야 R&D 인력이 한 17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1인당 지역 R&D가 이렇게 잠재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인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분야에 한 10조 원 정도도 예상이 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기초연구비 비중이, 만약 기초연구비가 10조 정도 2020년에 투자된다면 이 정부 총 R&D가 한 31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을 때, 기초연구비는 총 R&D의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이제 R&D의 기초 비중이 35% 되는 것은 이 산정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요. 이제 OECD가 이제 하는 기초연구비 개념은 지금 이제 OECD 방식을 지금 이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방식을 순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35%는 이제 되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비중이나 인력이나 또 증가율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이 정도 투자가 된다면,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논리 구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초연구 분야의 R&D 인력 증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연구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의 기초연구,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해야 할 역할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증가하는 R&D 인력이 한 2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이제 기초연구 분야에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려면, 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로 분야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해서 좀 이렇게 산업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기초연구 분야에 어떤 질적인 어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초하면 기초 분야 굉장히 좀 넓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OECD 기준으로도, 특히 간에서 연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기 좀 어렵다는 이제 얘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순수 연구개발 사업, 순수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기초 비중도 좀 일정 비율을 갖다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들이 40% 정도로 20% 확대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하고요. 한편 이제 연구 주체를 들러봤을 때, 대학이나 출연연이 지금 현재 그 기초연구 비중이 50% 내지는 23%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NSF의 기초연구 비중이 한 70% 정도 이상을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학에서의 기초연구 비중이 한 70%, 출연이 30% 정도로 확대되어 가는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고, 이 기초연구 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들이 조금 더 다른 철학으로, 방향성으로, 예를 들면 비경쟁 부분도 지원한다든지, 중장기주의 과제를 지원한다든지, 연구자 신임을 안성을 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지원 방식을 좀 선진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초연구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이제 그 연구자의 자율성하고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의 지원 방식이 계약의 방식, 계약을 해서 이걸 시작에 뭐 성과를 이제 내야 되고 못 내면 뭐 이제 어떻게 하고, 그것들을 정산하고,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이제 선진국 방식으로 이렇게 좀 투자적인 출연금 방식, 그란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출연 방식이 이제 미국처럼 되려면은, 그러면 기초연구 사업 지원 기관의 자율성도 이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정부가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좀 출연금이라는 방식으로 기초연구 사업 지원 기관에 지원해주고, 연구 지원 기관은 이거 사업 관련 규정을 둬서 사업 자율적 운영을 한다면은 이런 방식의 전환들이 좀 더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구 사업이 이렇게 된다면은 좀 더 특성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얘기가 쉬워지고요. 그래서 운영 방식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는 방식보다는 좀 분야별 중심, 수학 분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 분야별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특수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그 PM 제도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 한편 이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좀 더 기초 연구를 좀 선명하게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좀 몇 번 언급됐지만은 창의적 연구라든지 뭐 도전 연구, 하이리스크 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또 뭐 대학의 어떤 풀뿌리 기초 연구, 그런 기초 연구 집단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 연구의 특성화 관리 질적 평가 체계 구축에 나오겠습니다. 기초 연구가 이제 어떤 이 컨셉트보다는 그란트 방식으로 이제 갖추는 것만 해석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평가, 선정할 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선정평가 중심으로 사업평가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과제라든지, 뭐 탁월한 연구자라든지, 연구자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 이제 이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이 많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즉, 그 중간에 결과평가들이 많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기초연구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의 지원이 계속 지속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우수한 연구자, 국가과학자급의 연구자들도 과제가 끝나게 됐을 때 과제가 그 다음에 계속 결정된 지대에서 알 수가 없는 불안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일반 연구자의 경우는 사실 더욱더 말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도 좀 질적인 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 체제를 구축에 대한 고민이 이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 특성이나 또 평판 피어 리뷰냐, 또 성실 실패제 아까 언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기초연구의 기초적 강화를 위한 가번을 되겠습니다. 마침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비행의 예산 기능이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도 조정되고 조정 배부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기획도 강화되고 기획과 예산 연동의 운영체제도 확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금 이제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조직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이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위상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실제로 기초연구에 전체 건시적인 단기적인 그 전략을 세우고 좀 컨트롤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이 기초과학연구진흥협회의 활동에 있어서 좀 이제 과학기술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바텀업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협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이것이 이제 민관이 잘 협치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한편 이제 연구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서 좀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그란트 방식 사업 지원 확대를 되면 각 기관별로도 전문성이 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 특정 분야의 연구나 이 기획, 정책 기획의 관리를 담당한 전문직들이 뭐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재단 각쪽에서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함께 이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섯 번째 과제는 이제 기초연구, 사실 기초연구 연구조직 또는 기획조직의 어떤 이제 강화하고 힘의 통일 형성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형태 기초연구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의 기초연구 조직이 각각 활성화되면서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행 전략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조직이나 이제 협력 형태별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직접 단지능이라고 해서 대학이 있으면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이트랩이 만들어지고 뭐 글로벌 연구소가 생기고 이게 하나의 캠퍼스에 존재하면서 거점을 형성하는 마침 독일의 막스 플랑크 같은 형태가 같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부서연구원 같은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내에 좀 더 독립된 재정, 좀 자율권을 가지는 그런 이제 연구원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고등과학원이 따라오게 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제 이 기초연구 인력들을 육성하고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형 연구조직도 많이 이제 커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의 소규모 연구조직들을 연구집단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연구 분야별로 이제 분류해봤을 때 기초연구 또는 뭐 전략형 연구 그렇게 기초연구 또는 전략 과제형으로 두 개를 분류해봤을 때 이 기초연구형은 좀 더 이렇게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하고 좀 길게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뭐 독립성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는 환경, 뭐 연구 몰입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 구성 운영하게 하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독일의 박스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전략 과정은 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이제 어떤 좀 일몰형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기간 자체는 좀 이제 뭐 다양화하고 필요시 과제 연장을 이용해주는, 이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 대학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대학에서 이 연구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은 대학에는 지금 이 교직원 외에 연구원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 연구원 신분 보장을 위한 그 법을 갖다가 사실 이 개선해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출연진의 경우에도 이 기초연구 인력을 갖다가 좀 활용하고 담을제는 것이 필요한데, 출연의 경우에는 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가지고 소위 그 수권 예산에 의해서 분류돼서 이 인력에서 그 TO에서 많이 묶여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출연진의 많은 그 우수한 젊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에 의해서 모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유연하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관련법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법을 건드려서 이제 이 개정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 하나는 기초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안에는 그 재원을 확보하는 뿐만 아니라 이 신분에 관한 것, 특히 이 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지 인재를 지원 활용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대학이 이제 기초 연구 인력을 많이 담고 있는 만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좀 승행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학은 특히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실효성들이 좀 제고가 되고 세계 수준의 대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어떤 우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진 연구자에 주목을 해서 특히 이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예를 들면 이 젊었을 때 업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경제단 지원에서 과제에서 보게 되면은 35세 이상 연구 책자 비율이 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형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갖다 좀 획기적으로 마련해서 이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를 좀 독립적으로 관련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기초연구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문화가 많이 이제 추진되고 있지만 이 좀 더 능동적인 이 어떤 참여형이라고 하는 풀뿌리형으로 이제 기반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스템 교육,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는 그 스템 교육을 혁신적 강화를 통해서 국민이 이제 과학기술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소양을 증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인력,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 직업에 대해서 정도가 선진국에서 이 직업의식 조사를 해보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대학 출연진의 관련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에서 연구원과 기술원의 정규직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됐을 때 어떻게 추진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포럼,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다양한 기술에서 미래 기초 전략 2020 안을 수정해서 확정하는 것을 6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차기에 지금 정부에서 준비할 그런 계획들,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진의 주요 정책의 예산 반영 중에서 과학기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개발 환경 및 재정 개선을 위해서 과학기술 관련법 또는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들을 국회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초 전략 2020 10조 투자, 시점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서 과학기술 빈제 지식 모델을 보시도록 합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